와, 이제 23만원으로도 배그 100프레임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데스크탑 조립 컨텐츠인데요, 23만원으로 6코어 12스레드 게이밍 컴퓨터 만들기입니다. 제가 약 3달 전에 29만원 정도로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저렴한 버전입니다. 하지만 성능도 그만큼 저렴할지는 실제로 조립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만큼 역시나 거의 중고 부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컴퓨터 구성에는 중국산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중국산 메인보드를 안 쓰면은 이 컴퓨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을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오늘 사용할 부품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총 7가지 부품값만 계산을 하면은요 23만원 정도 되고요,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약 24만 5,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가격은 진짜 대박이죠? 이 가격에 6코어 12스레드예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중고 부품이고, 중고 부품을 산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니까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품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CPU는 인텔의 i5-2630L V2입니다. 포장이 이렇게 되어서 배송이 왔어요. 정전기 방지 비닐에다가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자, 참고로 V2가 붙는다는 것은 IB 브릿지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클럭은 2.4GHz고요 터보 부스트 시 2.8GHz까지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6코어 12스레드를 갖고 있고요, 공정 노드는 22나노미터로 제작이 되었고 60W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2,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이 컴퓨터 구성 중에서 드물게 새 제품인데요, 이게 그 말씀드린 중국산 보드예요. 포장이 진짜 신박하게 해서 왔어요. 이게 중국 메인보드 제조업체 중에 후안한지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소위 중국의 연구소라고도 불리는 업체예요. 왜냐면요, 사실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제온이라는 CPU는 원래 서버에서 사용되는 CPU거든요. 그래서 C602나 아니면 X79 같은 메인보드 칩셋을 사용한 보드에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보드는 H61이라는 아주 오래된 데스크탑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온 CPU에는 안 쓰는 칩인데 이걸로 NVMe SSD까지 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사용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만들어 놨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62,000원에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메인보드를 열어보니까 일단 백패널이랑 그리고 SATA 케이블 그리고 쿨러 마운트하는 메인보드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믿음이 안 가게 해서 왔네요. 그리고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서버용 DDR3 ECC 메모리 8GB 2장인데요 여기서 가격 세이브가 많이 됐어요. 서버용 메모리는 보통 데스크탑에서는 못 쓰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가 않아서 중고시장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6GB를 3만원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아마도 채굴 시장에서 노동하고 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파이어 라데온 RX 480입니다. 그래픽 메모리는 4G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중고로 7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새는 물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SSD입니다. 역시 상당히 오래전에 출시가 됐었던 삼성전자의 830 시리즈 128GB 모델입니다. 사실 NVMe SSD를 장착을 하는 게 이 성능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하니까 5만원 정도 만약에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256GB짜리 NVMe SSD를 구매해서 장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중고로 5,000원에 FSP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자, 다음은 쿨러입니다. CPU 살 때 쿨러는 따로 들어있지를 않아서요,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에버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LGA2011 소켓 쿨러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보드가 오버클럭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쿨러를 달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했고요, 가격은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토탈에서 약 23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긴 했는데요. 성능이 벌써 엄청 궁금해요. 그럼 얼른 조립을 마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마쳤고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스 점수는 1871점으로 이전에 조립했었던 28만원짜리 컴퓨터보다 그래픽스 코어가 높아요. 생각보다 RX 480 성능이 상당한데요. 다음은 타임스파이입니다. 파스 점수는 그래픽스 코어와 CPU 스코어가 모두 더 높았습니다. 확실히 가성비가 더 좋네요. 토탈 점수는 4112점입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시네벤치는 멀티 CPU에서 1488점을 기록을 해서 약간 상승한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뭐 대동소이하네요. 그럼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높음, 낮음 두 가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높음 옵션인데요. 평균 프레임 약 110 정도를 기록을 해서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높음에서도 이 정도면은 낮음 옵션에서는 더 좋겠죠? 낮음 옵션에서는 평균 약 130프레임을 보여줘서 성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마이크로 스터터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터터링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주는 프레임하고 모니터상에서 뿌려주는 프레임 간에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은 아닌데 화면상에서는 렉 걸린 것처럼 툭툭 끊기게 됩니다. 이거는 게임마다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없애려면은 설정에 가서 수직 동기화를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이 옵션은 모니터의 화면 주파수와 컴퓨터가 만드는 화면 주파수를 동일하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LCD 모니터의 주파수인 60Hz와 동일하게 FPS를 맞춰주면서 마이크로 스터터링이 없어집니다. 프레임은 60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성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60Hz의 모니터에서는 그 이상의 프레임을 컴퓨터가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60Hz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화면의 부드러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끊기는 부분만 싹 없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성능은 아주 충분하고도 남아요. 다음은 디아블로 3입니다. 디아블로는 높음 옵션으로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약 90프레임 수준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역시나 전혀 끊김없이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아블로에서는 마이크로 스타터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으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평균 약 10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전 대박 같아요. 23만원짜리가 배그 100프레임 나온다면은 잠깐 쓰고 버리더라도 돈값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전 중에는 사실 이것보다 최대 20fps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80이에요. 위에 보시면은 GPU 사용률 99%까지 잘 나왔죠. CPU 병목 현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픽카드 성능을 충분히 뽑아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역시 배그에서도 그리고 마이크로 스터터링은 전혀 없이 깔끔하고 부드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23만원으로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아마 중국산 메인보드에 백도어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 제 생각에 백도어는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제조사의 메인보드를 써 보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꽤나 안정적이라서 생각보다 놀랐다 하는 분들도 계신 걸 보면은 상태가 완전 개판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만약에 스스로 본인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싼 값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컴퓨터 초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싸게 사려고 무리하다가 탈라요. 진짜 탈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